네, 안녕하십니까. 현 인베스트먼트 와원의 파트너 강재현 대표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또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다되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2차 전지에서 양극재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한 지가 꽤나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이번 달 다음 주에 발표되는 유럽에서의 강물화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앞두고 기대치가 또다시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삼성 SDI가 이번에 GM과의 조인트 벤처를 이제 또 대규모 투자한다. 이 부분 역시도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배경으로 연결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21조 2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볼 때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21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를 잠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래소를 보게 되면 거래소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21조 정도면은 세트리온,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조단위를 나타내거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올라간 부분은 사실 성장성,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라는 산업 자체가 수주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왜 수주 산업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 여기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배터리 셀이 되겠죠. 그 배터리 셀을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양극재, 이렇게 들어간다 되는데, 결국 이제 전기차 업체에서 배터리 셀 발주를 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셀 업체에서 이런 소재 쪽에 대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결국 수주 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전기차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게 된다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발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고, 이 대규모 계약과 더불어서 이런 소재 업종이라든지 배터리 업종 자체도 이제 캐파를 증설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캐파의 증설이란 부분이 향후 수주를 보장한다, 이런 쪽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주 산업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을 우선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올해 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신규 증설 계획을 다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증산을 캐파를 확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올해 착공을 해가지고 이제 내년 2024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대부분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해외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2025년도 양산을 목표로 진행을 한다 되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5년을 목표로 양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증설 계획이 이미 충분히 발표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추가적인 증설 계획이 더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이게 더 늘어난다면은 향후 시장에서 추가적인 기대치도 형성될 수 있다 되겠죠. 그러면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이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배경이 있겠죠. 우선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세가 나타나면서 연초부터 한 135% 정도 급등했으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2배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0조가 안 되던 기업이 이제 20조까지 훌쩍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대부분 이제 매도를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었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물량이 없었죠. 근데 물량이 없던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냐면, 공매도가 많았던 부분, 그 부분에 따른 숏커버링이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됩니다. 그럼 숏커버링이 강하게 나타난다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호재성 재료도 있을 거겠지만 시장에서 수급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 되는데, 그 부분에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관건은 뭐냐면, 현재 주가가 우리가 이제 수주 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밸류상
고점에 온 거냐 이거를 예측할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제 실적을 얘기할 때 아까도 봤듯이 캐파 증설이 본격화되는 것이 2024년도 그리고 양산이 시작되는 것도 2024년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2025년 이때가 되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매출의 증가가 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은 약 10조까지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전망하고 2024년 같은 경우는 13조까지 매출 전망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결국은 나타날 거다. 이 부분을 앞당겨서 가져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 한 6,90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9,100억 정도 그래서 2025년도 정도 되면은 1조라는 영업이익도 이제 가능하다 정도 될 수 있겠죠. 다만 이 산업 자체가 결국은 자동차를 팔아야지 이익이 남고 그 전에 자동차 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배터리고 그 전에 또 필요한 게 양극재 소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발주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장을 하지만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줄 수가 없는 케이스죠. 그래서 배터리 셀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다들 영업이익률 목표치가 6에서 9% 사이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전망이 6에서 9%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률을 전망을 하는데 현재 이제 결국은 주가가 현재 강세되는 거는 향후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야 라는 부분을 가져온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볼 때 우선 올해 시장에서의 증권사 15개가 전망한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3,700원에서 5,090원까지 상당히 밴드폭이 넓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최근에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영업이익률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는 쪽은 6% 정도대를 얘기하고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는 쪽은 9% 정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4,360여 원 정도의 전망치 평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에코프로가 지금 같은 급등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아니죠. 여러 번 몇 번씩 있었는데 이제 앞전에도 이제 주가가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도 주가 낮은 상태에서 저점 만들고 강하게 반등에 나왔을 때 이때는 이제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모멘트 있었는데 이때 한 60% 정도 상승했었고요. 2021년도 이때는 주가가 굉장히 좀 쌌던 시기입니다. 이제 2차 전지에 관련해서 막 움직임이 나타나고 앞으로 이제 2차 전지가 개화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던 시기인데 이때는 뭐 200%가 넘는 그런 상승도 보여주긴 했었죠. 그러면 지금 요때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이번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이 시기가 되는데 차이는 뭐냐면 이때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면서 물량을 잡고 대량 거래가 형성되고 추가적인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추가 강세를 띄었다. 이때의 형태였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숏커버링을 했고 기관은 전체적으로 매도를 다 했고 개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끌어올린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럼 지금 구간에서 왜 밸류적인 부분도 따져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앞전에도 시장에서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을 때 이때는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이 덜 나왔을 때인데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때 밸류가 선행 PER 그러니까 앞으로의 주가 수익 비율을 전망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었느냐 이 부분이 되는데 그 당시 평가를 받을 때가 전체적으로 약 47.3%까지가 받았습니다. 제일 높았을 때가. 그러니까 47.3%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높게 받은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주자이고 기술력이 탁월하다라고 할 때 향후 포워드라고 하죠. 향후 전망치를 보통 이때 30% 정도 선도 업체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주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높아서 47.3%까지 올라왔던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왜? 향후 캐파 증설에 따른 효과가 매출로 2024년도에는 12조 이상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치가 현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나타났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되죠.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이 이제 EPS가 4,361원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증권사의 평균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361.8원에 앞전에 퍼가 가장 높게 평가받았을 때가 47.38원 했는데 이 가격을 본다면은 20만 6천 원 정도. 요 가격대 정도가 현재는 예전에 굉장히 높은 성장 동력에 따른 밸류를 부과했을 때 이때 정도의 현재 밸류가 현재 어떻게 되냐?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만 6천 원이라는 자리 때 이게 앞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의 밸류 이때를 얘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24년도에 더 증가를 하고 실적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밸류가 지금보다 좀 더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2023년에서 2024년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선반영한 이 밸류는 결국 나중에는 숨고르기를 하거나 쉬는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되는데 앞전에도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 이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과정 이런 과정들은 늘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손실을 크게 봤으면서도 여전히 공매도를 키운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기간에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한 이유가 뭔지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박스권 폭 마디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확장이 된다면은 뭐 정말 세게 나온다면 23, 4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향후에 대한 실적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선반했기 때문에 밸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는 예전의 고가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신규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은 좀 쉬는 쪽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비중을 최대한 어느 정도 축소를 해 놓으셔야 그래야지 나중에 조정이 나오고 숨고르기 충분한 과정 겪은 다음에 다시 한번 강세에 뛴다 하더라도 그때 다시 추가를 해서 수익 실현과 평단 낮추고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